서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내 의식적인 메시지 잠깐 생각하고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네, 김성훈 대표님과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길잖아요. 기간이 긴데 그걸 왜 좋아하세요?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왜 좋냐고요? 네. 저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서 좋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내가 습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몸을 사용할 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고 사용하잖아요. 그냥 그쵸. 당연히 사용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야지 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앉아야지 하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거는 내가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게 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뭘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물론 훈련을 해야 되지만 기르게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니 그니까요. 그게 뭐가 좋냐고요, 도대체. 나 그냥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도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그 알렉산더 테크닉은 꼭 이래야만 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까지 습관대로 살아왔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방법만 알고 있을 때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일까요? 이런 게 되게 미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야 이거 하면 한 살이 5kg 빠져, 아니면은 근육량이 20% 늘어나, 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렇게 탁 하면 탁 이런 게 사람들이 익숙한데 네. 선택 지금까지 했었던 습관 방법이 선택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거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면 4개 5개 많은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은 네. 굳이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습관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통증, 뭐 허리 통증, 목 통증, 어깨 통증. 왜냐하면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 그 통증은 계속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떤 병원을 가건 어떤 치료를 받건 이건 좀 소개타. 어떤 운동을 네, 하건 네. 결국은 그 습관대로 몸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오는 고객 같은 경우에 그런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없애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예요 전체 고객 중에서? 한 5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그래요? 60%가 통증 때문에 오시는 분이고 나머지 40% 정도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전문 분야를 좀 더 이렇게 향상시키고 싶으신 아까 분들, 얘기하셨던 요가라든가 노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연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갇혀 있는 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중요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내고라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도움이 되고 어떤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좋다라는 걸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 내가 선생님이 됐을 때 그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가 됐을 때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꿈이 있는데요.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은 약간 예방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원리를 알고 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아프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거를 좀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 과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한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 이렇게 몸이 사춘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시기에 이런 원리를 알고 몸에 좀 익힐 수 있게 된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 동안 좀 더
건강하게 네, 앉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좀 뭐 어떤 방과 후 활동이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좀 알렉산더 테크닉을 수업하고 싶은 어떤 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 만약에 안목이 있는 부모라면 네. 아이한테 좀 미리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실제로 내 몸을 내가 잘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만 된다면 네. 네, 사람의 몸이 어떤 조각상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숨 쉬고 움직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알렉산더 테크닉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북목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이 왔어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막 그 도스 뭐라고 하죠? 그 카이로프락터를 뭐라고 하죠? 카이로프랙터. 그런가요? 네. 뼈를 정골요법. 그런가요? 이게 뼈를 두두두둑 맞추고 네. 그럼 가라고 하잖아요. 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마사지 하기도 하고. 음.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고 이렇게 되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뭐 피세요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도 손을 사용해서 약간 가이드는 해드려요. 네, 가이드는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머리와 척추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이다 보니 얘가 자연스럽고 편안했을 때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편안해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럼 네.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좀 고쳐주세요. 네, 약간 의식적인 메시지를 활용합니다. 의식적 메시지. 네, 그러니까 방향성, 디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사실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라고 생각만 해도 몸이 갑자기 축 처지고요. 네. 처지려고 해서 처지는 게 아니라 기분 좋아라고 하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생각이 메시지를 몸에다 전달하는 보낸다는 거죠. 거죠. 네. 그죠?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까지는 살아왔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이 일단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뭐가 위고 뭐 위고 기준이 앞이고. 없다. 이거 되게 심오한 그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중요한 말인데 우린 잘 이해 못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기준이 예를 이렇게 있다면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는 네.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바른 자세가 좋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바른 자세라는 거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가슴을 펴는 거 뭐 이런 거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내가 가슴을 펴게 되면 등은 좁아지잖아요. 예. 그럼 등은 내 몸이 아닌가요? 몸을 편다라는 게 가슴만 펴는 게 몸을 펴는 걸까요? 바르다라는 게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억지로 잡아 끄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거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힘으로 몸을 폈기 때문에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의식을 놓치면 또 몸이 다시 제자리로 가겠죠. 그러니까 일례로 어렸을 때 한 4살, 5살 된 아이들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은 어른보다 근육의 양이 훨씬 적죠. 자유롭게 움직이고 방방 뛰면서 잘 놀기는 하지만 근육은 어른보다 적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근육이 적어서 바른 자세를 못하나요? 어른들보다 훨씬 편하게 바른 자세 하거든요. 아이들은. 네. 그리고 몸의 비율상 머리가 몸보다 훨씬 커요. 가분수잖아요. 그런데도 무거운 머리를 척추 위에 두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게 과연 근육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근육이 없어서 자유롭지 못하나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지금 자꾸 머리를 네. 돌려 얘기하죠. 아, 메시지 좋았어. 메시지 네. 그만. 그 다음에 어떻게 네. 할까요? 제가 이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사람이 앞으로 고개를 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본인은 앞으로 빼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알게 되면 그걸 어떻게 알게 해줘요? 영업 비밀인가요? 일단 아니요. 알게 되는 건 손으로 어떻게? 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드려야 되나요? 네. 있을 때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머리와 네. 척추의 관계를 생각하게 하고요. 그걸 이제 좀 알려드린 상태에서 네. 머리가
뒤의 방향으로 향하도록 손을 따라오게끔 하면요. 힘들이지 않으면서 머리가 척추 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도 좀 더 편안하게 이게 바로 그 저번에 말씀하셨던 네, 손으로 핸즈온. 핸즈온인 거죠. 그래서 어깨도 편안하게 툭 그리고 다시 턱도 편안한 상태에서 목을 살짝 힘을 빼시면 목이 편안해지면 내 머리는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내 의식적인 메시지 잠깐 생각하고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원래는 머리가 앞과 위의 방향을 향한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앞과 위의 방향도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마치 풍선이 되어서 이렇게 자, 머리는 얼굴이 아닙니다. 전체죠. 보통 얼굴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머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낯선 경험이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끼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까지. 그런데 머리와 척추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머리가 척추를 누르지 않으니까 척추는 따라서 길어진 상태가 된 거고 그럼 척추의 문제들은 척추뼈 사이사이의 공간이 충분해지니까 굉장히 해결이 되는 거겠죠. 척추의 문제는 어떤 디스크라든지 어떤 척추의 문제가 척추뼈와 뼈 사이가 좁아지면서 협착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좋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척추 측만이나 전만, 후만 이런 경우도 억지로 사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척추의 길이감을 충분히 회복했을 때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막 두두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따닥 맞추고 가 그러면 이제 뭐 시원하고 잘 된 것 같았는데 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든가 이런 거 하고는 접근법 자체가 아예 다르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그 핸즈온 작업을 보통 하는 게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 뭐 물건 집어들기, 네 이런 활동을 중심으로 몸의 사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직접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나 어떤 마사지나 다들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그 순간은 좋아지니까. 하지만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컴퓨터를 한다거나 의자에 앉아있다거나 일어서거나 할 때는 또 원래 습관대로 이거를 그것까지만 써버리는 교정해 주기는 어려운 어렵죠. 거니까.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의 내 몸의 사용, 나의 사용에 대한 접근을 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실질적인 거죠. 네,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거를 대략 얼마 내고 그 세션을 받습니까? 고객은? 네. 이거는 보통 이제 1대1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에 1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1시간에 10만. 네. 그럼 뭐 대략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마사지를 한다던가 그런 거 뭐 비용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필라테스 개인 레슨도 한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심리 상담보다도 오히려 더 싸지 않나 싶어요. 제가 더 오를 네.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이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수십 년간 계속 지속된 가격인 진짜? 것 같아요. 네,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걸로 엄청 떼돈 벌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쉽지 않겠다. 일단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좀 가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터 선생님 굉장히 이제 뭐 한 30-40년 된 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뭐 시간당 20만 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알렉산더 테크닉 선생님들이 좋으세요. 그렇죠. 네, 뭐 돈을 벌려고 하지는 그럼 이게 맞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 하면 떼돈 벌어요. 뭐 요즘은 뭐 이거 하면 연 1억 법니다. 이건 사람들이 보지도 않아요. 연 100억 어쩌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현실감이 없는 얘기라고 봐요. 그거는 진짜 뭐
만 명, 아니 100만 명, 10만 명에 한 명 뭐 이런 정도일까요? 그래서 그거 콘텐츠 소비하는 거는 네. 오히려 되게 해롭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업이 나한테 정말 맞고 이 업을 할 때 내가 행복하면서 즐겁고 내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런 건데 네. 알렉산더 테크닉을 교사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하면 행복합니까? 그 대표님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게? 저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알렉산더 레슨을 받았던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이 계셨어요. 86세 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이분은 30년 전에 호주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하시는데 그 당시 30년 전에 알렉산더 테크닉을 접하게 되신 분이죠. 이미. 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가 문제였냐면 호흡을 못 하셨어요. 숨을 못 쉬셨던 분이셨죠. 그러니까 그 못 쉰 이유가 있었어요. 몸이 굉장히 이렇게 굳어진 상태에서 내 그 몸통을 누른 상태에 이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숨이 이렇게 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 레슨을 30분 개인 레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되돌아갔고 한 이틀 후에 다시 오시기로 했는데 제가 이틀 후에 물어봤어요. 레슨 받고 어떠셨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집에 전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뻐 보이더래요. 뭐 그냥 우연히 예쁜 사람들이 탄 전철에 탄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럴 만한 그러니까 몸의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몸의 여유가 없고 내 몸이 힘들고 그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잖아요. 괜히 짜증나. 네, 괜히 짜증나고 그래서 어떤 뭐 이건 일이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호흡을 했고 힘들었었는데 이 사람에게 좀 더 나은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이 사람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그거를 몸에 적용했을 때 이 사람의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더 나은 가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그래서 만족스럽다? 네, 그래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든가 가르쳐 주든가 그래서 이렇게 나아지는 걸 보고 의미를 찾고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사가 되는 거를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 교사가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네,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작업에는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이유가 자유로움을 추구하다가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제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하게 되었다라고. 왜 이렇게 자유로움 추구하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저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본성에서. 네, 본성이 원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유로움을 어렸을 때부터 추구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다양한 거를 해봤거든요. 뭐 살사 댄스도 해보고 라틴 댄스도 배워보면서 막 해보고 네, 뭐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밤늦게까지 어울려서 노는 것도 해보고 했지만 자유로워지지 않았는데요.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자유로움이 이러한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로움을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알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사는 게 결국은 내가 잘 사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서 같이 잘 사는 게 진정한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알렉산더 테크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 소명감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업이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막 성격 엄청 급한 사람은 이거는 속 터져서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데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된 거죠. 조금. 좀 맞는 뭐 이런 사람이 맞는다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변화에 관심, 다른 사람들을 변화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나의 어떤 성장, 다른 사람의 성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몸의 작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좀 끈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끈기. 네, 어떤 끈기. 급하다기보다는 끈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급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예. 급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는 상관없고 끈기가 좀 있으면 꾸준히 뭔가 단지 아유 그냥 나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라는 어떤 이렇게 피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떤 이렇게 좀 더 다 같이 잘 살겠다, 좀 더 네. 어떤 인류의 발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긴 하는데 네. 네. 좀 더 그렇군요. 그럼 이 업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이 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되게 좋은 점.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라든가 뭐 어떤 업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재밌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가 뭐 이런저런 업에 좋은 점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시간의 자유도 내가 네. 어떤 일의 패턴을 갖고 싶으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다양한 네, 직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좀 더 어떤 그 내가 연기를 예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술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워낙 엔터테이너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매일 연습하세요 혹시? 이거가 선생님 교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는 이제 매일 연습을 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면 제가 뭐 어떤 다른 뭐 걸어 다니면서 그냥 원리를 몸에다가 적용하는 거지 뭔가 연습을 해야지라고 해서 연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 내 삶이 알렉산더 테크닉이고 알렉산더 테크닉이 내 삶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뭐 이거 처음에 여쭤봤어야 한 거긴 한데 네. 답은 뻔한 것 같긴 해요. AI와 로봇의 시대에 자신의 알렉산더 테크닉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20세기는 어떤 물질의 본질을 밝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21세기는 인간의 어떤 인식을 탐구해서 그거를 과학을 밝혀내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알렉산더 테크닉 작업은 어떤 인지와 우리 몸과의 어떤 상관관계, 인지 작용을 통해서 몸을 사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에 굉장히 맞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AI가 하지는 못하는 어떤 그 인간 몸의 감정과 몸 움직임과의 섬세한 작업을 다루다 보니까 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그러게 이렇게 미묘한 얘기는 뭐 AI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네, 못합니다. 속 터져서 못할 것 같아요. AI가. 속 터져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한 100년이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만큼 AI가 더 발달이 되겠지만 아직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과정이 났을 때는 나하고 엄마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네. 점점 내가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내가 아니네 그러면서 개별적인 자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개성을 만들어 가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에고를 깨부셔가지고 네. 무화가 된다는 이런 허무한 네. 인생의 과정을 거치는데 근데 그 되게 영성적인 얘기인데 네. 반대로 이 몸 움직이는 것도 몸 움직이는 걸 배우는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나만의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알렉산더 테크닉을 접하면 그 부자연스러운 걸 놓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뭔가 묘하게 겹치면서 네, 이 시대에 이게 되게 필요한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몸을 써왔던 방식이 지금까지는 적용이 되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 꼭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은 없고,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과연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꼭 맞는 것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더 아닐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환경에 내가 빨리빨리 어떻게 적응을 하고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 내가 기존의 것을 계속 이렇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집착을 하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거를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알렉산더 테크닉처럼 내 몸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꼭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존윤의 백전백승에서는 여러분의 몸의 습관을 자유롭게 습관에서 놓여나서 자유를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특히 구체적으로 엔터테이너라든가 아니면은 이 배우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놓기 위해선 쓰는 알렉산더 테크닉,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모두한테 다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이런 근본적인 접근법을 추구하고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전망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그 알렉산더 테크닉 코리아의 김정원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